자, 이제 이게 마블러스 디자이너 켜진 첫 모습이에요. 첫 모습. 자, 그리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드 이렇게 돌리면 위아래 구분이 어렵지만 우선 이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끼리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용어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3D 창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는 2D 패턴 창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에 라이브러리가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커넥트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웨비나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 안에 이 라이브러리 안에 지금 가멘트가 선택이 되어서 선택된 가멘트 쪽이 쭉 보여지고 있어요.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패턴을 제공을 합니다. 의상 자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걸 우리가 꺼내어서 쓸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아바타도 있네요. 한 개씩 천천히 열어볼게요. 자, 가멘트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바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빨리 나타나죠? 제 컴퓨터가 좀 느리게 된다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바로 나타나실 거예요.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요 패딩, 요 남자 패딩을 더블 클릭했는데 오픈과 애드가 있어요. 애드를 하게 되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딩이 어디에 놓일지 이 위치값 또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전부 다 드래그해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울게요. 자, 만약에 요 라이브러리 탭이 없다. 이렇게 없다. 그러면 윈도우에 올라가셔서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뿅 하고 창이 뜹니다. 그러면 집어서 이렇게 갖다 대면 이런 데 넣으실 수 있어요. 어디든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각 창의 모서리에 보면은 이 창을 따로 뺄 수 있는 이런 버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딴 데다가 이렇게 놓고 쓰실 수도 있겠죠.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은 화면 분할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입맛에 맞는 걸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이 디폴트 화면이 제일 최고기는 하더라고요. 3D 창 하나, 2D 패턴 창 하나 이렇게 놓고 하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바타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아바타를 더블 클릭하니까 피메일도 있고 메일도 있고 키즈 있고 되게 많아요. 뭐 메타 휴먼도 들어있고 뭐 엄청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2D 패턴에서만 쓰는 툴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각각 아이콘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요거를 보면은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화살표가 끝쪽에 하나씩들 다 달려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씩만 없고 옆으로 쭉 나열된 예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를 바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2D에서 그려지는 것으로 패턴이 생성되잖아요. 근데 이 패턴이 생성돼야 되는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림이라고 칠게요. 그냥 2D, 그러니까 평면의 도형.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모래시계 모양. 이거를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은 다각형 툴이라는 걸 쓰면 돼요. 에디트 소잉은 대장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친구들이 각각의 재봉을 실행하면 이 대장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딱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세그먼트 소잉이라고 되어 있고 M 대 N이라고 되어 있고 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쓸 건데 우선은 세그먼트 소잉을 먼저 쓸 겁니다. 자, 이 세그먼트 소잉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2D 패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 우리 마치 초등학교로 돌아간 듯이 점, 선, 면으로 구성된 요게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분과 선분을 제공을 합니다. 자, 선분과 선분의 정의는 여기에서는 이제 점과 점으로 인해 이어진 요거 하나를 이제 선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중간에 만약에 요렇게 또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선분은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시작점이라고 했던 재봉 시작점을 이렇게 실수로 반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원단은 이렇게 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봉 실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옷을 만들 때 일부러 이렇게 꼬아서 재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건 재봉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얘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가운데만 수직으로 당긴다. 그럼 또 뭔가 이런 모양도 낼 수 있겠죠. 뒷판도 올린다. 그럼 뭐 약간 이렇게 이어지게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내리면 V라인 이렇게 등도 판다? 하면 또 이렇게 뭐 팔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실게요. 고무줄이 있는 상태에서 소매 길이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줄이고 시뮬레이션 해주면 또 엘라스틱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위로 쓱 당겨서 이렇게 자, 파티클 디스턴스가 20이기 때문에 화면을 확대를 좀 해봤을 때 옆선이 이렇게 곡면이어도 이게 파티클 디스턴스가 20이다 보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곡선은 제대로 그려진 거예요. 우리가 파티클 디스턴스를 지금 좀 숫자를 큰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 곡선은 정확히 잘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주름이 잘 나옵니다. 자, 이런 거 지브러시에서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밑단에 이렇게 주름도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오늘 쓴 고무줄도 주의할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주의할 점들도 제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지난 1주차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즈모, 재봉선 를 함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즈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기즈모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네, 상단 쪽에 가보시면은 기즈모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크린이나 로커를 사용하시면 별다른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세요. 간혹 가다가 기즈모가 이렇게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 이제 캐릭터를 클릭했을 때는 사실 이 친구를 가지고 움직인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 내가 여길 클릭했구나라는 정도로만 나타나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아바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이 조인트 구조를 열었을 때 보이는 요 점들을 활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기즈모가 나타나게 돼요. 쇼 3D 심라인이라는 걸 끄거나 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말로서 경계면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어떤 3D 툴에서 특히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원단의 끝단 처리를 할 때 여기에 무언가 이런 노말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표현이 된다고 해서 내보냈을 때 원단 자체가 방금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볼록볼록하게 되느냐? 이 마블러스 디자이너 캐릭터, 옷을 입히기 위한 존재의 목적이지만 스케일을 비교하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친구인데 그러면 얘 지워도 될까요? 우리 수업하면서 오늘은? 자, 지금 지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마블러스 디자이너 아바타를 이렇게 숨겨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합표 보는 거 키보드에서 5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제가 이제 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쿠션은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려놓은 2D 패턴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번 해보실게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유령처럼 따라오면서 옆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얘도 한 면, 얘도 한 면, 이렇게 돌리면 뒷면, 뒷면이에요. 그러면 재봉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뒤집어져야 돼요. 2D 패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쪽만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클릭으로 화면 돌려서 볼게요. 한쪽만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하면 이렇게 좌우 회전이죠. 이렇게 돌리면 붙여놨을 때 바깥쪽을 보는 게 전부 다 노말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때는 왼쪽 걸 돌리느냐, 오른쪽 걸 돌리느냐,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손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작업하기 편하도록 이쪽 거를 그대로 두고 얘를 돌려볼 거예요.
자, 화면 살짝 돌리고 귀주모를 이렇게 돌려서 화면을 위쪽으로 놓은 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이렇게 위치시켜 보세요. 똑바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었죠? 자, 지금부터 2D 패턴과는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3D 창의 존재에 대해서 재봉을 하는 법을 익히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재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봉을 이렇게 가위 표시 눌러서 창을 하나 띄워놓고 세그먼트 소잉을 클릭할 거예요. 자, 각각 마주보는 변끼리 재봉을 해야 돼요. 재봉은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짝대기가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 짝대기가 재봉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봉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는 시작점끼리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자, 패턴을 클릭하면 파란색 점이 나타납니다. 다시 10으로 복귀시킬게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위쪽 면을 플립 노말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멀쩡하던 노말을 뒤집었어요. 노말이 정상화된 게 전부 다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얘한테 플러스 10 그대로 두고 아래쪽에 10을 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10, 10입니다. 그렇죠. 짜부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찌 당겨보면 어때요? 재봉선이 하나를 가지고 뺑 둘러 꼬매기가 됐기 때문에 파란색 하나로만 뾰로롱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쁘게 꼬매졌죠? 자, 그럼 얘도 한번 다시 클릭해서 3D 창에서 기준으로 돌리고 바닥으로 내려서 빵빵하게 해줄 거예요. 빵빵하게 해줄 건데, 자, 벌써 그리드가 없으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잘 모르겠죠? 어때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결과가 다르죠? 마치 피자 테두리처럼 같은 10인데 바깥쪽만 엄청 부풉니다. 같은 압력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모든 같은 압력을 골고루 나눠 가졌어요. 작고 사방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바깥에 잡아준. 그 다음에 재봉을 보면은 재봉이 이 선분에 기억되어 있어서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재봉이 이렇게 틀어지신 분들은 지금 에디트 소잉 대빵이라서 재봉을 수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죠. 얘로 당겨서 끝까지 예쁘게 채워주세요. 쭉 밀어서 깔끔하게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 엉켰어요. 이럴 땐 얘를 한번 또 프리즈 하는 겁니다. 엉켰으니까 분명 여기서 아라라라 살짝이라도 와랄랄라 꼬일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들을 가지고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옷이라는 것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아주 간단한 홈웨어예요. 뭐 예쁘고 멋있고 그런 옷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기능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옷의 구조적인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초심자가 가장 처음에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재봉이랑 엮어서 알려드릴게요. 이 재봉도 이렇게 하는 재봉, 이렇게 하는 재봉, 이렇게 하는 재봉 있습니다라고 이걸 따로 알려드리면 사실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이 직접 써보셔야 돼요. 직접 써보시면서 어떻게 재봉을 하면 되는지 그걸 경험을 해보셔야지 기억에 남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단순한 도형 제작에서 벗어나서 패턴을 한번 대고 따볼 겁니다. 저 얼른 하나 그렸어요. 자, 우리가 막 폴리곤 툴로 무언가 그릴 때는 이 주황색 점이 보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점이 보였는데 수정해야지 하면서 에디트 패턴으로 딱 갔더니 주황색 점이 안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곡선 점이라서 무언가 패턴 자체를 에디팅할 때 얘는 숨겨지는 거예요. 얘를 움직이면 이 곡선 점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곡률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곡선점을 직접적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롤러코스터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건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조금 더 파인 애가 앞쪽입니다. 완만한 데가 뒤쪽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 짓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중급반 가서 할게요. 배치가 다 되셨다면 3D 창에서 전체 선택된 거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리셋 2D 어레인지먼트
그러면 내가 2D 패턴 창에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했던 위치로 얘가 갑니다. 이렇게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배치를 할 거예요. 3D 창에는 2D 패턴과 다르게 이 공간감이 존재하잖아요. 깊이감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앞뒤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위아래로도 배치하고요. 네, 이렇게 감싸게 되는데 그래서 밑에서 보게 되면 얘가 예쁘게 여기에서 평행하게 만납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샥샥샥샥 재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 안쪽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재봉선이 이렇게 예쁘게 가 있죠. 근데 여러분 간혹 되게 싼 옷 사면은 겨드랑이 아래 막 이렇게 재봉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되게 불편하겠죠. 자, 근데 요거를 쏙 파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쏙 파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없이 옷을 재봉할 수가 있어요. 편합니다. 확실히 이제 조금 무거워지니까 덜 찰랑거리죠? 가느다란 고무줄, 굵은 고무줄, 그 뜻은 고무줄 자체가 요만한 고무줄이 있고 검은색 고무줄 이만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이 엘라스틱이라는 건 굵기가 아니라 단순 힘으로 존재합니다. 힘과 길이만. 이 선분이 굵기가 존재하지 않는 그 2D상의 라인으로서 존재하고 여기에 고무줄이 들어가는 거라서 굵기로서 무언가를 해줄 수는 없어요. 단 굵은 고무줄에 대한 표현, 상대적으로 가느다란 고무줄에 대한 표현은 원단을 따로 만들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고무줄처럼 보여지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실 수는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되셨어요? 오늘 또 몇 가지 기능을 배우셨는데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배우셨죠? 그리고 프리즈, 배치 중요한 것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확인을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파티클 5까지 낮추면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나와주고 내부 전분을 끄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요 옷이 우리가 만든 가장 단순화된 옷일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생긴 옷일 겁니다.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옷들을 만드시게 될 거고,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4주차 진행을 합니다. 간단한 도형으로 이제 미니스커트 같은 거를 만들 거예요. 요 작업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어떤 점들이 아쉬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플레어 스커트를 만듭니다. 아래쪽에 풍성하게 휘날리는 그런 스커트를 만들게 되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한다거나 덜 풍성하다거나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원단 양을 얼만큼 쓰냐, 패턴을 얼만큼 크게 그리느냐, 이제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허리벨트 고정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딱 고정을 시킬 때 핀으로 박아 놓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들이 종종 생기고는 해요. 그런데 주로 허리띠는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물론 오늘 알려드리는 게 100% 방법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허리띠가 아니라 이거를 다른 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팔티랑 스커트를 하나로 합쳐 볼 거예요. 우리가 레이어를 배웠지만 레이어를 쓰지 않고 또 합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수업이 타이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패딩 조끼를 만들 텐데 내부 성분을 집어넣는 거를 좀 더 해볼 거고 몇 개들은 보통 엉덩이, 골반 이쪽이 굉장히 볼륨감이 크죠? 허리도 찰록하고. 그쵸, 여러분? 그러면 걔한테 딱 맞는 스커트를 입혀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하시진 않으셨었는지. 이렇게 해서 놓거나 배치 포인트를 활용해서 놓으시고 재봉을 시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천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어? 약간 큰데? 오케이, 그러면 줄이는 거야. 줄입니다. 근데 초심에 가까울수록 좀 이 줄이는 게 터프하시죠? 팍팍 줄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확 줄여요. 그러면서 여기 약간 좀 짧은가? 그래서 길이도 이렇게 늘리시고
근데 좀 많이 흘러내렸으니까 여자들은 치마 타이트하게 입으니까 작게 해야지.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 위치를 바꾸지 않고 이 상태로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잘 안 되는데 하면서 좀 생각 고민 끝에 이렇게 배치하고 시뮬레이션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너무 긴가? 그러면 줄여야지. 올라가네. 다시 또 내려야지. 치마가 좀 더 짧았으면 좋겠는데 왜 엉덩이 뒤쪽이 왜 위로 올라가지? 라는 고민에 휩싸이면서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커브 툴이 있잖아요. 여기를 커브로 이렇게 내립니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어 근데 자꾸 딸려 올라가네. 이 옷이 너무 크구나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줄여요. 오케이 올라가. 또 내려. 몸에 막 파고들고. 자, 혹시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었는지, 주위에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보신 적은 없으셨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왜, 또 옆은 또 왜 엉덩이가 이렇게 휘지? 얘가 직선이라서. 맞아. 그럼 여기 이렇게 빼. 엉덩이는 둥그니까. 오, 좋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뒤로 가지? 도대체 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방법을 조금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스팀으로 이렇게 치마주름. 만족스럽군. 그래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정도 한 다음에 지브러시 가서 좀 밀고 여기 로플 짜면 되겠다. 이게 아닌데? 약간 이게 반복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 있는 시링커즈 있죠? 이걸로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늘어나는 거니까 한번 늘려볼까? 그럼 주름이 생길 것 같은. 괜찮다. 지브러시 굳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위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 없진 않으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접근은 조금 맞은 부분이 있어요. 조금. 여자들 치마라는 게 저게 엉덩이가 들어가나 싶은데 들어가요. 저거는 유아복 아닌가 싶은데 그게 몸에 들어가는 옷들이 있어요. 너무 타이트하게는 안 되고요. 네, 요 정도 될 수 있었을 때. 근데 이거를 계속 조여도 어차피 내려가는 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위로 올리시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잡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엉덩이는 조이고 허리는 헐렁헐렁하게. 자, 시뮬레이션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냐면요. 원단은 늘어나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지금 손등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손등 가죽? 여기 한번 이렇게 늘려보세요. 사방으로. 잘 안 늘어나죠? 잘 안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한번 늘려보실래요? 유독 잘 늘어나는 방향이 있어요. 신축성 진짜 좋은 거 입으신 분들은 사방 스판이라고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늘어나는 옷 입으셨을 거예요. 근데 유독 잘 늘어나는 방향의 옷을 입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 방향이 우선 여자니까 옷을 좀 작게, 조금만 작게 줄여볼게요. 네, 그리고 치마에 걸리적거리니까 디액티베이트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유령이 돼서 충돌이 안 되겠죠? 조금만 더 줄일게요. 자, 우리가 넣어 입을 때는 쏙 집어넣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짝 이렇게. 그러면 똑 잡아주죠? 요런 식으로 하면은 넣어 입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넣어 입게 되면 이 치마 아래에 또 다른 원단이 들어가게 되어서 충돌이 또 처리가 되어야 되고 원단이 한 겹 더 있는 게 티가 납니다. 그 충돌 공간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티가 안 나죠? 왜 여성분들 실제로 타이트한 스커트에다 윗돌이 넣어 입으면 뒤에서 보면 윗돌이 자국이 이렇게 나요. 그쵸? 그게 싫어서 막 이렇게 바디수트 같은 거를 입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티 안 나는 것들. 뭔가 안에 들어가면 티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충돌을 좀 속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조금 저렴한 브랜드에서 옷을 사면은 여기는 잘 가다가 삐끗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서로 박자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할 때 여기가 안 맞는다? 충분히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는다? 아쉽죠. 디테일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패딩은 뭔가 조건이 애매해요.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될지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놓아야 되지? 직사각형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으시냐면 가상의 선을 하나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패딩이라는 게 밑에서부터 내가 임의의 숫자로 이렇게 올려서 작업을 하다가 이 간격이 끝에 가서 안 맞아가지고 애매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 디테일이 갑자기 훅 떨어져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늘은 후드티를 만들 거예요. 사실 이 후드티라는 건 마블러스 디자이너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거를 갖다 꺼내서 사용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나 항상 마블러스 디자이너 내부에 있는 아바타로만 의상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캐릭터, 때로는 헐크 같은 캐릭터, 때로는 정말 마른 그런 갈비씨 같은 캐릭터도 가지고 와서 옷을 입혀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이제 그럴 때 그런 캐릭터한테 옷을 입히려면 후드티가 왜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 후드티의 어느 부분을 조절해야 아주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수정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질문의 정답은 파티클 디스턴스 5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스케일감, 이 정도 원단의 양을 갖고 있는 의상은 편하게 이동을 시켜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승모가 크고 높다? 그러면 앞뒤 폭도 캐릭터는 같이 넓을 경우가 훨씬 많죠. 신체 구조상. 가슴 근육도 많이 커지고요. 어깨도 커지고요. 그쵸? 날개뼈도 바깥으로 빠지면서 어깨가 넓어지니까요. 그러면서 승모도 매우 발달을 하게 되겠죠. 특히 상부 승모가 이만해지잖아요. 음. 거기에 지방까지 있으면 이제 목의 뒷주름같이 생기게 되면서 앞뒤 좌우 사방으로 다 커지는 캐릭터가 돼요. 그럼 결국 몸판 패턴도 같이 커지면서 살짝, 살짝 밑으로 내려온 듯 해서 마감이 끝났습니다. 자, 저것도 이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럼 우선은 후드를 만들 땐 이 상태에서 머리통 실루엣 기준 좌우에다가 직사각형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허리띠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머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실루엣이 단면이기 때문에 굴러가는 머리통의 위쪽 요거를 생각해 주시고 그 후드 같은 경우에는 또 얼굴 옆을 좀 가려주는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간혹 후드 만드실 때 보면은 후드의 좌우폭을 굉장히 작게 만드셔가지고 후드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다 노출이 돼요. 뭔가 모자를 반만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겠죠. 선분 길이 바꾸는 법, 선분 선택, 체인지 랭스. 보스라면은 위에도 또 한 번 해주셔야 되니까 뭐 엔드로 놓고 바꾸신 다음에 잡아다가 스냅 이렇게 하고 끝내셔도 되겠죠? 좀 아주 약간만 더 크게 했어요. 몇 미리만. 얘는 피스 위드잖아요. 근데 텍스처상 이 이빨, 지퍼의 이빨이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토탈 위드 값 있죠? 요거를 넓히게 됐을 때 이땐 아예 이 지퍼의 영역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패턴이 넓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내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패턴이 이렇게 삭제가 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너비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 지퍼 대신에 만약에 저는 시보리 쪽에는 지퍼를 달지 않고 시보리 전까지만 지퍼를 단 다음에 마감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밑에를 왜 만들어 놨냐면 지퍼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 지퍼가 들어가서 마감이 될 영역에 대한 자리가 필요해져요. 자,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퍼는 반드시 요 밑단 마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셔야 됩니다. 얘를 파티클을 좀 큰 숫자를 넣어주세요. 그럼 폴리곤이 투박해지면서 시뮬레이션이 빨라지겠죠? 이때 우리가 예전에 잠깐 했었던 시링커지를 해보는 겁니다. 시링커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수축률? 수축률은 이럴 때만 잠깐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피해가면서 레이어드 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건이 되지 않을 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리고 치마를 막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우선 윗도리 프리즈 거시고, 프리즈 거시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키신 다음에 치마를 만져주시면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착용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바지 같은 거 하실 때는 윗도리 그냥 간단하게 1 주시면 딱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는 꼭 쓰고 나서 0으로 돌려주세요. 특히 예전 버전 쓰시는 분들. 좋습니다. 치마 같은 펄럭이는 걸로 이렇게 레이어드 착용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몸에 타이트한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게 타이트해서 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 중고급방 가서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어요. 네, 제 욕심상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작업하실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제 욕심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네, 우리 초급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중급반에서도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